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재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미증시의 영향을 내서 하락 출발을 했다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보이면서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고 이에 따라서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 기관에서가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미증시가 강세할 때였을때 국내 증시가 오히려 하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한 흐름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미증시가 하락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국내 옵션 만기일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오늘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에 대한 우려는 또 없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시장에서가 또 무난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드는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가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1940포인트 0.95%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장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에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막판에 지수를 좀 더 올렸던 케이스였는데 거래대금은 구조를 나타냈다 되고요. 외국인들이 3,200억 여전히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업종별 종목별로 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동일하고 기관에서 약 9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는 장중에 외인들이 선물에서 약 7,000계약 이상의 순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매수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투신권에서의 매도했던 부분이 장 마감 무렵에 쇼커버링이 나타나면서 그 부분에서 결국 외인들이 어제 매수했던 부분은 청산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선물 쪽에서가 1.13%로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누적은 다시금 8만 1,000계약 정도로 소폭 축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베이시스가 다시금 마이너스 0.1%대로 낮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 시장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는데 이제 690에서 695라는 자리대 이 라인대를 이제 안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9조 7천억 정도로 여전히 많은 거래 대금을 나타낸다 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일부 제약주들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순환이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더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의 매수를 하고 기관이 소폭의 매도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2,900이라는 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2,900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900이라는 자리 때 전후가 실제적으로 중국 증시에서의 중간 마디가 되는 그런 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 양해를 앞두고 이 모멘텀이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A주 MSCI 리밸런싱 리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소비 관련주가 대거 포함이 된다 이런 부분과 중국에서 이제 내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기대감 형성되면서 소비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증시는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금 급락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국내 증시가 그 전날에는 이제 그 전전날이었죠. 전전날에는 미선물의 하락을 일부 선반영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 소폭의 상승을 선반영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강하게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파웰 연준의장의 발언 이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파웰 연준의장 같은 경우가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 경제 위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좀 하겠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적인 지출이라든지 정책이 필요하다 정도로 얘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미증시 자체가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필요한 부분이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나타났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경기 관련 업종 중심으로
하락이 떨어진 모습이 나타났다 되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금 35.20자리까지 올라면서 6.7% 정도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실제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가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시장 자체 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되돌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사우디에서 추가적인 감산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가의 수요 자체가 6월 달에 정상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현재 더 중요하다 될 것이고 유가는 여전히 중요 가격인 26불선을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MSCI 코리아 인덱스는 국내 증시가 전에 강세됐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0.18%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관련된 ETF에서는 거의 MSCI 코리아 인덱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미증시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해서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실질적으로 신흥지수라든지 국내 관련된 MSCI 코리아 인덱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미증시와 동조화를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가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박스권이다라고 했었던 자리대가 37.5에서 47.5라는 그 가격대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마디 하나를 더 빼게 되면은 이 부분이 28선 정도 거기까지 떨어진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틀 동안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어저께 장중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37.42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선 아직까지는 미 변동성 지수 자체가 N자형 하락을 나타낸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20이라는 자리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이 자리대 떨어지기 전에 우선은 반등이 나왔다 되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하단 자리대에 저항을 받은 그런 모습이 있다 보나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재차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 쪽으로 넘어간다. 그만큼의 시장에서 대형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 지수를 봤을 때는 앞전 같은 하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번 주 글로벌 시장 자체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경제활동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재확산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나타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우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큰 차이는 안 납니다. 1% 전후의 상승을 나타냈다가 되고 어제 같은 경우 지수를 받쳤다가 되는 쪽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쪽이 강세를 띄었었고 그 외적으로도 많이 더 강세 띄는 것도 있었는데 대형 지수가 1%의 상승이었고요. 중소형이 0.5에서 0.3이었습니다. 우선 IT가 1%대 지수보다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 되는데 우선 삼성전자도 1%라는 상승이 나타나면서 중요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온 케이스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성 SDI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다음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이 재차 강세를 띄었는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다시가 확산이 되게 될 경우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에서는 이제 LG화학을 비롯한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SKC 같은 역시 2차 전지 관련이 강세를 띄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 쪽에서가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한진칼에서 예전부터 나타났던 지분 경제 이 부분을 해서 주가가 좀 과하게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 경제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지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케이스였는데 이 구간에서 유상 증자를 한다는 부분이 급락으로 나타난 케이스였고요. 제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세트롤 같은 바이오 11로 쪽에서가 강세가 이어진 모습이었고 음식료도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수혜주 어제도 부각이 됐고 의료 쪽도 이제 어제는 강세에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그동안에 이제 단기적인 또 조정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반등이 잘 나온 케이스였고요. 통신 같은 경우 소폭 약세 그리고 방어 소비재가 강세에 떴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하게 전개된 반면에 IT 부품 쪽에서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바라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사는 업종과 파는 업종, 사는 종목, 파는 종목 다들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역시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세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제약까지 해서 시총상위 제약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트리온 그룹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케미 같은 2차 전지 역시 동일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나타났다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던 케이스였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매도가 좀 크게 떨어진 케이스였고요. CJ라든지 이쪽도 역시 매도가 나타났고 LG화학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 나타난다 됩니다. 그다음 한진카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같은 이제 인터넷이나 게임 쪽 이쪽은 단기 상승이 컸었기 때문에 동반 매도로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이 있었다 되고 삼성전자도 역시 동반 매도긴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오히려 규모는 작은 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도죠.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트리온 그룹,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들어온 모습 동일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이제 인버스 쪽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전날에 인버스를 또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역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KMW, 삼성전자 역시 시총이 좀 높은 이제 IT라든지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고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진칼 동일하게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와 그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샀다가 되는 것이고 매도는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었던 한진칼 같은 종목들을 매도했다 됩니다. 자, 옵션은 만기일인데 이제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 252.5자리가 현재는 중립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자리를 막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250 이하는 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250 이하는 매수 자리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 255라는 자리대를 올라왔다 됩니다. 바뀐 게 뭐냐면은 260 쪽에서 외국인들이 콜 매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콜 매도를 축소를 하면서 오히려 매수로 전환시켰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어저께 255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양 매도라는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다가 되는데 밑으로는 역시 크게 빠지기는 어려운 포지션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252.5자리를 중심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데 약간 좀 안 좋다. 어제보다 약하다가 될 경우는 오늘 만기가 252.5에서 255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무난한 만기가 된다면 255에서 257일 거고 긍정적으로 전개될 때는 257.5 이상도 가능하다가 되는데 이 과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역할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는 이제 오늘로서 마감이 되고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5월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6월달 만기까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있다거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베이시스가 개선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달 같은 경우가 베이시스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 4월달 만기가 끝나면서 소폭 개선되었고 그 이번 만기가 끝나면서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만기 기준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어저께 말씀드릴 때는 이제 전체적인 주간상에서의 그림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9주 동안에 상승했고 이번 주까지가 9주간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일간상에서 차트상에서 볼 때는 현재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저께 저점을 찍고 올라왔던 자리가 최근에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평이 밀집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평이 밀집될 때 위쪽으로 강한 양봉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방향을 위쪽으로 틀게 되면서 이평선이 밀집됐던 것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될 경우는 위쪽으로 하게 될 경우는 위쪽으로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온다 되고 반대의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우선은 어저께까지를 보게 되면 어저께 저점 대비해서 강한 양봉으로 이평 밀집 구간의 상향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오늘 이제 낮게 출발해서 다시금 윗자리를 올라타고 돌파하는지 여부 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평 밀집 구간에서 윗자리를 뚫어주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주간상에서 어저께 그림을 그려뒀을 때 주간상에서는 47,500원 전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격대가 앞전에 작년에 움직였던 박스권의 상단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한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47,250원을 시가 저가로 만들면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48,500원짜리 때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저가 대비해서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이 4주 동안 상승했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가 4주간의 조정을 보인다 하면서 맞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간상에서는 우선 저점에서 지지가 나왔고 이제 추세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다. 이 부분이 49,000원에서 49,300원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만일 오늘 가능하다가 된다면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기일 때는 이 삼성전자라는 시총 상위 종목이 어떤 방향을 그리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 이벤트가 있을 때는 삼성전자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을 한번 또 생각하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투신권, 투신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투신권이 매도를 크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투신권에서 결국 매도했던 부분을 청산하는 흐름을 일부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베이시스를 개선시켰고 지수를 좀 더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기일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6월 달 만기일까지는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 대부분이 청산하는 과정을 한 번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지금 전체 누적을 보게 되면 누적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8만 1,000계약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약 2만 5천 계약을 매도한 상태고 투신이 3만 8천 개로 여전히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4월달이나 5월달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였으니까 이 부분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6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이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을 할 때 그 안에 지수가 한번 꺾이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무난히 청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수가 위쪽 방향을 하게 될 경우는 굉장히 급하게 청산을 해야 되는 쪽은 투신과 개인들 이렇게 잡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가 대규모의 청산하는 과정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는 베이시스 역시도 상당히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 달 동안 쉬었었던 대형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좀 중요한 위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되는 케이스인데, 앞서도 똑같은 관점이었죠.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저점 상승 추세, 이 자리대를 실제적으로 이탈을 하느냐,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적으로 어저께도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1230원이었으니까 상단 자리 매물대에서 역시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을 볼 때는 지수와 비슷한 형태를 나타낸다 되는데, 지금 현재 하단 자리가 1214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를 깨냐 못 깨냐가 외국인들 수급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미증시와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려면 우선은 아무래도 신흥국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방향을 잡아준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국내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느냐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 살펴보게 되면 우선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가 되는데,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하단 자리에는 거의 다 확인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905포인트 전후한 자리대는 다시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대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단단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단 자리 2010포인트 자리에 넘어가는 거는 만기는 힘들다가 앞전부터 나타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베이시스가 개선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아직까지 뭐 꾸준하게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색다른 부분이 없는데,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와도 충분히 시장을 받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선물 쪽에서 많이 잡고 있던 부분이 청산하는 과정이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하는 과정이 나올 때 그 청산한 물량인 만큼 현물 쪽에서 들어오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시장이 더 끌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지 여부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에 다음 주부터가 역시 중국에서 양해라든지 그리고 유골물,
유가의 이제 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현재 26불선을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26불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30불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대형과 중소형 코스 같은 경우는 격차 자체가 지수상으로 볼 때 약 15%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될 거냐 이 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가 된다 할 때는 차익 실현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테마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가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될 것이고 모멘텀이 향후 더 좋다라는 쪽은 밑에 피해주들, 그러니까 실물 경기 관련 쪽이 더 좋다는 관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기일인데 사실 이제 만기라는 거는 이제 매번 나타나는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변동성을 나타낸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많이 다들 경계를 한다 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만기보다는 만기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만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